JB타임즈. 네, 더 막내 작가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순애님이 아침 인사 보내주셨어요. 제이비님, 더mak가님, 촌철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슬이 내린다는 백로입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절기상 백로 어떤 날인지 아세요? 백로요? 네. 이슬이 내리는 날. 가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절기죠. 네. 이슬이 내린다는. 근데 이슬보다 큰 물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오, 약간 시적인 표현이었어요. 오. 시를 왜 모독하는 표현을 이게 무슨 시적인 표현이에요? 아니, 맨날 날카로운 질문만 듣다가 약간 문학적인 표현이었다. 칭찬을 해드려도 화를 내세요? 예. 자, 어제부터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출근길 빗길에 차가 좀 밀린다는 분들도 계시네요. 빗길 안전운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산 꼭 챙기시고요. 네. 자, A스타인 가시죠. 네, 어제 고발 사주 의혹을 처음 보도했던 뉴스버스의 전혁수 기자, 그리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윤석열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특보까지 정말 숨가쁜 인터뷰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예. 관심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그때 뉴스버스 전혁수 기자가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증거를 대라니 우리는 기사에 충분히 증거를 담았다. 고발장도 공개가 됐으니 이제 윤 후보의 해명이 우선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었잖아요. 예. 윤석열 후보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시죠. 뭐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은 검찰총장을 고립화시켜가지고 일군의 그 정치 검사들과 여권이 소통을 해가면서 수사 사건들을 처리해 나간 것 자체가 그게 정치 공작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상시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또 이 프레임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거 보고 결코 좌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어제 이준석 대표 만난 다음에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고 네. 오후 늦게 입장문이 나왔죠? 네, 캠프에서 무려 5,000자 분량의 반박 자료를 내놨는데요. 예. 고발 사주 의혹을 음해성 보도라고 단정을 했고요. 그 근거로 총 10가지를 제시했습니다. 네. 몇 개를 소개해드리면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다. 고발장에 쓰인 표현이 검사가 작성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투박하다. 고발장의 접수처로 적힌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당시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고립을 위해서 안친 인사다. 네. 그리고 첨부됐다는 실명 판결문은 당시 여러 기자들이 다 갖고 있었고 보도도 됐었다. 그리고 김웅 의원이 최초 해명에서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했다고 했으니 진실은 김웅 의원이 밝혀야 한다. 네. 이런 겁니다. 네. 제이비, 충분한 해명이 됐나요? 일단 뉴스버스의 보도나 그 보도에서 이제 제시됐던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에 대한 품평인 것 같습니다. 품평. 예, 그런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해명 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거는 뭐 뉴스버스가 이제 다시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죠. 네. 뭐 제가 뭐 이런가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지금 하나만 예를 들면 고발장의 작성자와 출처를 알 수 없다고 지금 평가를 한 거잖아요. 윤석열 네. 캠프에서는. 근데 문제는 뉴스버스는 그게 손준성 검사다라고 보도를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일단 작성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전달한 건? 그렇죠. 큰 네. 맥락에서. 네. 그런데 이렇게 돼 버리면 서로 이제 평행선을 달리면서 각자 하고 싶은 주장만 한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번 의혹의 핵심 인물이죠. 손준성 검사와 김웅 의원도 어제 나란히 입장문을 좀 냈습니다. 그 내용 듣고 이야기 더 나누시죠.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튿날부터 계속 휴가 중인 손준성 검사가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하거나 첨부 자료를 정리해 김웅 의원에게 보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명예훼손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다만 실명 판결문뿐 아니라 모든 첨부 자료와 고발장 이미지 파일까지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가 붙어있는 정황엔 구체적으로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손준성 검사로부터 고발장을 받아 당에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김웅 의원은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전달받았다고 해도 총선이 임박한 상황이라 신경 쓰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검찰 측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검찰에서 밝힐 일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고발장과 관련 자료 100여 건을 받아
80여 건을 다시 전달한 정황이 드러났고 단순 전달을 넘어 확인 뒤 방을 폭파하라거나 증거 자료는 페북이 좋다는 의견까지 전했습니다. 설사 제보 자료를 당에 전달했다고 해도 단순 전달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가 아니라며 책임을 회피한 김 의원의 해명도 논란입니다. 네, 지금 뭐 뉴스 리포트 전화가 들으셨는데 어제 김웅 의원하고 손준성 검사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네. 서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까? 네. 뉴스버스 보도 당일 입장을 내놓고 두 사람 모두 침묵하다가 공교롭게도 같은 날 또 2차 입장을 내놓은 건데요. 네. 그 내용은 지금 뭐 뉴스로 들으셨으니까 뭐 굳이 다시 반복할 이유는 없고 한 가지만 좀 뽑아가지고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4월 3일 오전 10시 12분부터 오후 4시 19분까지 무려 87건을 메신저로 전달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밤 9시 4분에 페북이 좋죠라는 메시지를 다시 보냈다라는 거고요. 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웅 의원은 그날 하루 종일 자료 보내는데 매달렸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죠? 네. 근데 어제 김웅 의원의 해명은 뭡니까? 총선 임박한 상황이라 신경 쓰기가 어려웠고 기억하기도 어려웠다. 확인되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그 매치가 되는 상황이고 입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상식적으로 좀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동아일보 인터뷰가 실렸더라고요. 네. 이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김웅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 안다. 그 당시 내가 소통했던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 네. 그 사람이 밝혀지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력. 그때 내가 그 메신저를 통해서 자료를 보냈는지 안 보냈는지는 기억이 없고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또 제보자가 누군지를 확실하게 안다고 하면 보낸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러니까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기억나지 않는데 자기가 누구한테 전달한 건 기억이 난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어제 그 전혁수 기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 제보자가 메시지를 받은 사람 일단 이렇게 추정을 해야 되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특정한 내용은 선명하게 기억을 하면서 또 다른 그러니까 내용은 제대로 기억을 못한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어제 내가 작성했다. 이제 뭐 뉴스버스 기자와 첫 통화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이제 또 어제 세상 화제가 많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윤석열 캠프도 김웅 의원한테 밝히라고 했잖아요. 근데 김웅 의원이 또 TV조선과 동아일보랑 인터뷰를 연달아서 했는데 네. 그 고발장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요? 그러니까 공개된 고발장을 TV조선에서는 내 스타일과 많이 다르다. 나는 그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 초안을 잡아준 것도 맞는데 기억나는 대상은 미래통합당 측이었고 이를 구두로 설명했는지 필기로 쓰면서 설명했는지는 정확하지 않다. 근데 또 동아일보 인터뷰에서는 필기로 쓰면서 이야기했다. 또 이렇게 또 특정해서 그러니까요. 이야기했던데. 나는 누구에게 글을 써가면서 설명한다. 예, 또 그때도 그렇게, 볼펜으로 써서 전달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어쨌든 약간의 기억에 오류가 있고 정확하지 않다. 뭐 이런 걸 좀 짚고 싶었는데 지금 8859님이 손준성 검사님 계속 휴가라던데 설마 핸드폰 바꾸신 건 아니죠? 이렇게 보내셨고요. 네. 8672님이 김웅 의원도 기억 앞에서 겸손해지나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그다음에 헨젤과 그랬대님은 KBS에서 최광욱 의원 지난 8월에 미래통합당에서 낸 고발장과 비교해보니 판박이라는 뉴스가 떴는데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건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면서 이게 이제 그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이잖아요. 네. 결국은 사주의 결과가 현실화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취지의 보도가 되겠는데 일단 그 거의 내용이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비슷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시차가 이제 넉 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넉 달 동안에 무슨 과정이 있었던 거냐 이걸 좀 판단을 해봐야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이른바 사주 내지 청부의 결과인지 요걸 좀 판단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유재현 님이 평행선 맞네요. 절대 만날 수 없는 이라고 보내주셨는데 네. 김웅 의원을 통해서 당 어디까지 전달이 됐고 실제 어떤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뭐 이준석 대표가 말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또 궁금증은 남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는 잠시 후에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근데 저는 여기서 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김웅 의원의 동아일보 인터뷰를 잠깐 그 전해드렸잖아요. 네. 제보자가 누군지 안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 국민의힘에서는
그러니까 김웅 의원으로부터 제보자가 누군지 이야기를 듣고 바로 조사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보자를 그렇게 하는 게 또 맞나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김웅 의원은 제보자 예를 들어서 보호 의무가 없죠. 아예 뭐 네. 뉴스버스는 당연히 보호 의무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데 김웅 의원이 본인이 안다면서요. 그잖아요. 그러면 네. 본인이 만약에 억울한 게 있다면 당에 내가 그러니까 제보자를 아는데 누구다. 따라서 나하고 대지를 시켜주든 아니면 정확히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내놓든 해달라. 먼저 요청을 하는 게 상식적으로 맞는 행보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안다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확실하게 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 사람을 밝혀주는 순간 어떤 세력인지 알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해서요. 예.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내주고 계신데 TK님, 김호 의원님 본인 해명대로라면 기억력도 나쁘고 기계치고 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김종희님은 역시나 선택적 기억 상실인가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네. 0029님은 김웅 의원님 해명이 자꾸 바뀌는 것 같습니다. 김웅 1, 김웅 2, 김웅 3이 있는 느낌이에요. 라고 찍어주셨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약간 믿을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좀 방점을 찍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죠. 그런 반면에 리오도동님은 빠른 압수수색과 철저한 감찰 그리고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라고 의견을 주셨는데 이 문제는 저희가 또 3부에 박주민 의원과도 짚어볼 예정이잖아요. 예.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자, 뉴스와 분석이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로 넘어갈까요? 네. 판민진 베트남 총리가 타이응웬 성에 있는 삼성전자 휴대전화 공장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코로나 백신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근데 요청 대상이 삼성이 아니라 우리 정부더라고요. 그러니까 베트남이 백신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삼성이 한국 정부와 협력사들의 다양한 형태로 백신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를 바라고 있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좀 듣다 보니까 좀 이상한 점이 발견이 안 됩니까? 뭐가요?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되기 전에 우리 언론이 거의 호들갑 떨다시피 보도를 쏟아냈던 게 뭐였어요?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거 아니었나요? 그잖아요. 네. 근데 베트남 총리는 왜 삼성전자 공장까지 찾아가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탁한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 지원 요청을 했을까요? 백신은 나라가 아무튼 계획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 언론도 얘기했던 거 이재용 부회장이 사갖고 오라가 아니라 다리를 놔달라, 다리를 놓을 수 있을 거다 네. 이런 거잖아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베트남 정부가 최종적으로는 당연히 백신 도입의 주체가 되겠지만 이재용 옆에서 부회장한테 좀 도와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요청을 그러니까 우리 언론 보도를 기초로 하면 그렇게 이제 봐야 되는데 네네.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길래 좀 이해가 안 돼서 드리는 이야기고요. 네. 두 번째는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삼성이 목소리를 내기 바라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총리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목소리를 누구를 향해서 내려는 겁니까? 설마 베트남 총리마저 이 권력이 시장에 넘어가서 삼성 권력이 우리 정치 권력보다 더 세다. 이렇게 생각해서 삼성이 목소리를 내달라고 요구한 겁니까? 제가 너무 삐딱하게 지금 읽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삐딱하신 것 같긴 한데 듣고 보니 이상하긴 한데 듣고 보긴 이상하네요. 지금 큐빅 동진님이 재용 씨 혹시 백신 중개업 하시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좀 약간 듣고 보니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지금 베트남 상황이 어떻길래 일어나 봤더니 심각하죠. 네,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10,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하고요. 호치민 등 일부 도시는 외출이 금지되는 등 상황이 꽤 안 좋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베트남의 백신 완전 접종률은 10% 수준이라서 총리가 어제 한 말을 이제 종합을 해보니까 좀 도와주면 여기 베트남에 있는 한국 기업들에 근무하는 사람들 먼저 놔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던데. 네. 아니 그러니까 삼성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했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분석하고 말 것도 없죠. 네. 근데 문제는 삼성을 찾아가서 우리 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고 삼성 보고 목소리를 내달라고 하길래 그러게요. 그래서 지금 짚는 거죠. 그냥 우리 정부한테 요청하신 것도 아니고. 네. 넘어가죠. 좀 씁쓸하네요. 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건가요? 양승조 충남지사가 전문 용어로 믹스견이라고 부릅니다. 네. 믹스견 이해하시죠? 네. 믹스견 109를 명예 119 구조견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개를 명예 119 대원으로 임명을 한 건데 사연이 있습니다. 네.
충남 홍상에 사는 90살 된 김정순 씨가 3년 전 반려견이 차에 치여 죽자 시리에 빠졌고 네. 이걸 본 딸 심금순 씨가 시고르 자부종이라고 부릅니다. 믹스겼네. 네, 시골 잡종이죠. 네. 시고르 자부종을 입양하고 이름을 백구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백구는 할머니를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네. 24일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할머니가 실종이 돼버렸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사흘 동안 못 찾았어요. 할머니를. 네. 그러니까 사흘 뒤인 26일 돼서야 논에서 쓰러져 있는 할머니를 찾은 겁니다. 근데 3일 동안 지금 계속 이렇게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백구가 할머니에 바짝 붙어서 지키고 있더랍니다. 네. 그러니까 소방대원 말에 따르면 할머니가 이 저체온 증세를 보였는데 백구가 그러니까 바짝 붙어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구사일생으로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이제 그 구조될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백구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른다는 백구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를 살린 거네요. 그렇죠. 오호. 말 그대로 반려가 뭔지를 몸으로 보여준 케이스 아니겠습니까? 네. 요즘 보면은 부모 같지 않은 부모, 자식 같지 않은 자식. 그러니까 금수마도 못한 인간들이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뉴스에. 네. 근데 백구는 인간보다 나은 짐승. 이런 모습을 온몸으로 시연해 주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진 실렸더라고요. 백구 네. 사진이. 사진 보니까 귀가 쫙 퍼진 게 정말 잘생겼던데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역시 강아지 가운데 최고는 시고르 자부종인 것 같다. 이런 지금 말씀도. 강철님도 똑같은 의견을 보내주셨어요. 걔는 시고르 자부종이 최고지라고 보내주셨는데 예. 만약에 이 방송 지금 들으신 분들은 시고르 자부종이 뭐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시골 똥개 뭐 어렵게 방송 용어에 적합한지 몰라서 힌트만 정도- 드리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써도 돼. 그래요? 쓰면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온집님이 사람이 사람을 돌보지 않으니 개가 사람을 돌보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지금 병상에서 회복 중인 할머니가 백구만 찾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하루빨리 백구와 할머니가 얼싸안는 날이 오길 바라겠습니다. 말 그대로 할머니와 백구의 관계는 반려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게 진정한 가족이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마음이 훈훈해지는 따뜻한 소식을 전해주셨으니 예. 훈훈해지는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토론토의 류현진 선수가 완벽투를 선보이면서 시즌 13승을 올렸습니다. 뉴욕 양키즈를 상대로 해서요 6이닝 동안 6K 무실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아메리칸 리그 그 다승 2위라면서요. 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대단한 것 같아요. 마무리하죠. 네, 더마카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